안녕하십니까. 유천나의 글로벌스타. 다시 소개되면 법률 전문가이자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 정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제 제가 그 강의를 위해서 PT를 준비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의하면서 5번 웃기라고. 제가 워낙 재미없게 강의를 해서 그런지 또 이제 제목 자체가 좀 딱딱한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웃기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PT를 만들면서 제가 사진을 정리해놓은 사진을 봤더니 우리 가족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2번 웃겼어요. 내가 들어와서.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거니까요. 23년 정도 된 사진인 것 같아요. 한참 젊었을 적이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같이 스키장에 가서 놀러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이 아이들 사진을 보니까 어제 상당히 감회가 깊더라고요. 저 시절이 엄청 그리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 집 근처 공원에서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근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그 일에 이렇게 열심히 뛰다 보면 사실 가족들을 좀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걸 사진으로 보면서 저 시절은 돌아올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한편으로 마음이 좀 찌른하더라고요. 보기 좋죠? 네.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금 상황이 좀 어때요? 우리들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가 좋은가요? 아니요. 안 좋은가요? 네. 똑같은 대답을 했더라고요. 85%가 불안이라는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죠? 네.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던 그 법률 시장은 지금 진짜 된소리를 맞아갖고 아주 그냥 상당히 어려운 상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엄청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들 정말 한숨만 나오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힘들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시절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을 할 건가요? 그죠? 대안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계신 분은 당연히 대안이 있으신 분이고요. 네. 바로 대안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요, 다른 네트워크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다 보면 논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뭘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논쟁보다는 정확하게 사실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내 것만 알고 남의 것을 모르다 보면 이게 도구마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신념에 빠져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우리 네트워크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프로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남을 이제 이기려고 하면은 남의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나무만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사업을 했을 때 전체적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나무만 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엉뚱한 일로 간다고요. 이제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지금 네트워크 현황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현황 이런 걸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인지, 또 한국 네트워크의 그런 미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요즘에 특히 이제 좀 이슈가 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실 이제 저는 법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걸 모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주변들
그 법률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근거 법률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거기서 네트워크에 대한 다단계 판매에 관한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를 읽어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거 법률이 바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모든 걸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위 법률인 그 이제 대통령령하고 이제 시행규칙, 총리령으로 된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게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전체 세 개를 다 봐야지만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은 이제 규라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업종이 있어요. 6가지 업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 판매라고 해서 법에서 전체를 다 이제 이렇게 함께 규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이제 다단계 판매가 무엇인지 보면은 그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이 개념이 잘 됐고, 저는 이걸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그 책에다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잘 됐건 잘못됐건 간에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갖다가 다단계 판매라고 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법률상 용어는 다단계 판매가 정확한 법률상 용어예요. 그래갖고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다단계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 피라미드를 혼동시켜서 얘기하는데 실제 법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법률상의 그런 하나의 어떤 업종으로 딱 규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인데 다단계 판매 조직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조직을 다단계 판매 조직이라고 한다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을 것, 후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후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조직을 넓혀가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집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후원이 3단계 이상 이루어질 때 그걸 다단계로 보고요. 2단계까지만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방문 판매라고 규정했다고 법에서. 그래갖고 3단계 이상 무한대로 우리는 이제 계속 후원해 나가잖아요.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위 판매원의 거래 실적 등에 따라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질 것.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 다운에 있는 분들의 매출을 가지고 내가 수당을 받는 것. 이걸 갖다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그런 조직만이 다단계 판매 조직이라고 하고 있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갖춘 조직은 다단계 판매 조직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이렇게 규정해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방문 판매하고는 아까 우리 안치원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지만 물건을 파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면 판매고요. 방문해서 파는 건 똑같다고요.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는 다만 방문 판매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이제 조직이 3단계 이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 후원 수당이 지급, 이 하위 판매원의 그 이제 매출 가지고 후원 수당이 지급돼 요걸 가지고 바로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단계 판매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원 방문 판매 사실 요즘 많이 나오는 건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법에서 2012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온 그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옛날에는 신방판이라든지 문의방 방판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갖고 문의는 방판인데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들 이제 그걸 안 좋은 평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걸 법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갖고 지금 후원 방문 판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방문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 요건을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요. 다만 후원 수당은 하위 1대의 매출만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A를 후원했고요. A가 B를 후원했고요. B가 C를 후원했고 계속 내려갈 수 있는데요. 내가 받는 후원 수당은 내 매출하고 A의 매출만 갖고 이제 수당을 받고요. B의 매출은 나한테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이게 바로 이제 후원 방문 판매예요. 그러니까 후원 방문 판매는 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35%를 풀어주는데 이 후원 방문 판매에서는 38%까지 풀어준다고요. 그걸 이제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2015년 말 기준으로 후원 방문 판매 회사가 2,705개예요. 지금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몇 개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죠. 139개예요. 현재 시점에 139개인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후원 방문 판매는 왜 이렇게 많으냐면은 여기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의 각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개별 그 회사로 다 등록되게 돼 있어요. 규정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많지 않은데 이 두 개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개수가 엄청 많겠죠. 이렇게 돼 있다고. 총 매출을 보면 우리 지금 이제 현재 그 다단계 판매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종사자는 상당히 적죠. 27만 8천 명. 지금 이제 그 다단계 판매 종사자가 이제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은 엄청 적은 숫자로 이제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게 바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근거 법률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린 방문 판매는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판매한 거에 대해서만 이제 수당을 받고요. 이 후원이 설정이 이루어진 거 아니라도 2단계까지만 가능하고 3단계 이상은 안 되게 되고요. 자기의 매출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아가는 게 바로 이제 방문 판매고요. 이 후원 방문 판매는 중간에 있는 건데 후원은 계속 이루어져요. 무한대로 이루어지는데 수당은 바로 자기 밑에 있는 판매원의 매출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고 이분의 그 매출에 대해서는 이분이 수당을 못 받아가는 이게 바로 이제 후원 방문 판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다단계 판매는 후원을 무한대로 가지만은 내 하위에 있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실적을 공유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다단계 판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누가 물음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방문 판매법상 규정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짚어주고 중요한 거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단계 판매회사의 자동으로 5억 원 이상이면 돼요. 그래갖고 우리 리더님들도 5억 원 있으면 그냥 하나 회사 차릴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되고요. 다단계 판매 그 설립 요건을 보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요. 반드시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체결돼야지만 이 공정거래에서 등록을 해준다고요. 그래갖고 현재 보니까 직판조합에서 55개사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 특판조합에 84개사가 등록되어 있고 두 개의 이제 공제조합이 있는데 현재 132개 회사가 이제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를 할 수 있고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원수당의 상한은 회사가 판매한 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35%를 넘지 못하게 해서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은 거의 35%에 근접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려한대 2014년도에 후원수당을 38.35%를 지급했다가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이제 받았더라고요. 4억 원 이상의 그런 과징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35%를 못 넘는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 회사가 뭐 보상제도가 너무 좋아갖고 뭐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책에다 다 거짓말이다 써놨잖아요.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35%를 못 넘기 때문에 아무리 보상이 좋아도요 35%를 못 넘는다고요. 보상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잘 분배해 주냐가 좋은 보상이에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해 주는 보상이 좋은 보상이죠. 아무리 보상이 좋아도 30% 못 넘는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상과 가지고 막 사람들이 현혹을 시켜버리는데 거의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상이 좋아도 30% 못 넘는데 우리도 유산화도 30%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다음 상품 가격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개별 재화 가격이 16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부가세를 포함해갖고 한 상품이 160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통신 그 네트워크 4개사에 대해서 공정거래 실험명령을 열렸어요. 여기 이제 IFCI, 아이솔루션, 넥스트 아이온인데 이 시험명이 떨어지면서 이 아이솔루션을 폐업을 해버렸어요. 어차피 이제 이거 끝났다고 폐업을 해버렸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이게 시정명이 내렸냐면 이 단말기 가격하고 보통 2년제 약정을 하잖아요. 2년 동안에 그 통신료를 다 더했더니만 160만 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그 IFCI에서 법원에 제소를 해버렸어요. 제소를 한 게 아니라 그 시정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했다고. 이걸 그냥 할 수 있게 해달라. 당분간은 아직 소송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법원에서 인정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요 시정명령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16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단계 판매원의 결격 사유가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인을 받을 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무조건 안 돼요. 공무원들하고 안 되게 되고요. 미성년자도 안 돼요. 원래 우리 법상으로는 법정 대리인, 부모 동의 받으면 미성년자도 등록하게 돼 있는데 우리 유산화 규정상으로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아예 좀 기다렸다가 등록하시면 되고요. 법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법인을 만들어갖고 등록할, 외국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을 만들어갖고 그냥 이제 그 판매로 등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 판매에서의 지배주주라든지 임직원, 회사 임직원들은 안 되게 있고, 그건 임직원하고 혼동이 되는 용어를 또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뭐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갖다가 왜 다단계 판매는 다 뭐 다이아몬드, 루비, 이렇게 쓰냐면은 사실 이런 그 일반 회사 직원들하고 혼동되는 용어를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는 자격을 양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엊그제 어느 분이 이제 그런 분이 만약에 아버지 걸 내가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시냐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고요. 내가 만약에 유산화 사업을 하다가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냥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양도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상속이라든지 영업량,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영업량들은 합병의 경우는 가능하다. 사실 내가 유산화 사업을 하다가 큰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공무원으로 발령되고 간단 말이죠. 그럼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는 이걸 분명히 시정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권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 법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글로벌 직판시장의 매출 순위를 봤더니요. 지금 미국이 1위잖아요. 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이 한 19%를 차지하고요. 3위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이 전에 이제 4위인가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일본하고 독일을 제치고 있는 3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제 외국 글로벌 회사들이 지금 한국으로 막 다시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가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중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중국 시장은 어마어마한데 중국 시장은 아무래도 까다롭겠죠. 그래서 한국이 제일 이제 사실은 시험장으로서 가장 만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성공하면 어디 성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국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데 한국의 그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는 이유가 이제 여러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의 매출 추이를 갖다 작년도 걸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번 몇 개 회사만 비교해봤어요. 글로벌 매출 1위가 이제 그 A사잖아요. 그죠? A사하고 3위가 H사고 10위가 N사고 유사가 지금 2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차지하고 있는데 진출 국가를 보면 A사는 100개, 91개, 54개, 20개 유사가 상당히 보수적이죠. 유사는 1년에 또는 2년에 한 나라 정도밖에 그 진출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안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자 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2014년도 매출하고 2015년도 매출을 보면 14년도에 A사 같은 경우는 12조 4,200억에서 10조로 떨어졌죠. 글로벌 매출이 많이 떨어지죠. 그 H사도 보면은 5조 7,500에서 5조 1,40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N사들 보면은 2조 9천에서 2조 5천으로 떨어졌죠. 그 유사를 볼까요? 유사를 보면 올라가고 있죠. 유사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요. 작년도 우리 한국의 매출도 보니까 A사는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A사가 한 2%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 H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H사가 20%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N사가 한 2%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이제 유사는 약 40% 성장을 했죠. 네, 이런 걸 볼 땐 사실은 이제 우리 유사나가 지금 얼마나 그 네트워크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 비중이 큰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가능성이 큰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글로벌 매출 이제 추세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 네트워크 시장의 이제 현황, 이건 제가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2010년도부터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회원사들이 쭉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15년도 말에 128개 회사가 있었고요. 총 판매원도 보면 쭉 거의 10%대 이상을 성장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5.5% 성장했고 796만 명이 됐어요. 약 작년 한 해 동안 107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죠? 이 매출액을 보니까 거의 10% 이상 다 되죠? 그리고 5조 1,531억, 14.6% 성장했어요.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소매 매출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소매 매출 시장의 그 1년 그 성장률이 약 2%에서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시장의 성장률은요, 한참 전부터 엄청나게 10%대를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네트워크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이제 중간에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도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전년도에 689만 명이 있었거든요. 2014년도에 합법적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사람이요. 불법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합법적인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89만 명이 있었는데 796만 명, 107만 명이 1년 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죠. 이 정도로 빠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앞으로 더 점점 바뀌게 될 텐데, 이 800만 명 중에서요, 800만 명 중에서 우리 같은 사업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사실은 관심사거든요. 이 800만 명이 다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네트워크 시장은 이미 끝난 시장이에요. 거기는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이미 레드오션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과연 사업자는 몇 명이 될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되냐면 15만 명 정도 돼요. 15명. 그러니까 약 2%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중에서 2%도 안 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소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큰 그 성장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 소매 매출 시장 중에서 네트워크가 차지하고 있는 그 퍼센트가 얼마나 차지하면 2%밖에 차지 안 해요. 2%. 현재 우리나라 전체 소매 매출 시장이 약 270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 네트워크 이제 5조밖에 안 되니까 약 2%밖에 차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시장이 엄청나게 그 전망이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더군다나 지금 10% 이상을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리더님들이 그 아까 이제 사실은 그 고민하던 그 이제 그 그림에 나왔던 그런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정말 좋은 기회를 타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해요. 네트워크는 그 본질을 볼 때요. 아까 우리 이제 아침 말씀을 계속 얘기했지만 본질로 볼 때 그 단점이 제로인 사업이에요. 단점이 제로다. 장점은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걸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냐면은 네트워크를 이제 네트워크 방식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 139개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들이라든지 잘못된 회사들이 이걸 갖다 잘못된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요. 거기서 막 네트워크가 이제 이제 요거로 넘어오는 그런 결과가 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전에 이제 제가 그 유선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그 인터넷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안티 유선을 친 거예요. 안티 유선화 자료를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안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안티가 거의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 어느 그 아파트 그 무슨 저기 사이트에서 막 안티들이 유선에 대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제품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품은 좋더라.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 자체를 갖고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유선화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그런데 제품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제품 보고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선화가 상당히 독특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고요. 이게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그 매출 현황을 갖다 그려주는데요. 2004년도에 4조 5천억까지 갔죠. 이게 2007년도에 1조 7천억까지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게다가 현재 이제 5조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작년도에서 최고 수준으로 이제 올라갔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옛날에 2004년도에 그 주소도시라고 하세요. 제휴. 이 주소도시의 제휴가 사실 이제 주소도시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유베스터 뭐 이런 그 네트워크 회사가 있어요. 이 두 개 회사가 1, 2위를 차지했다고요. 네트워크 업계에서. 이 두 개 회사가 불법으로다가 곤두박질 치면서 뚝 빠졌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이너스티 있죠. 2006년도에 다이너스티가 또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바닥까지 났다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근데 보시면요. 거의 여기 2007년도부터 성장률이 엄청 빠르잖아요. 성장률이 빠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이런 사태가 있었던 거는 과거에 아직 우리나라 네트워크에 대한 법도 정비가 안 돼 있고요.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게 네트워크에서 이제 안 좋게 볼 때, 또 이제 네트워크를 잘 모를 때 그런 불법들이 막 판을 치던 시절에 그런 이제 불법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는 법도 정비가 돼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다고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불법적인 네트워크들이 그 제대로 이제 그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고꾸라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의 매출이거든요. 매출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은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몇 개 그 회사를 갖다가 이제 그 이렇게 비교하는 걸 좀 이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 올려놨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해놨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리더님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회사들을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우리 이제 이건 공정거래에 들어가면 자료가 다 있어요. 공정거래 들어가면 자료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 리더님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회사 네트워크 리더들을 만나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리더들 중에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트워크에서 14년을 근무했다고 종사했다고 하는 분이 공정거래에 있는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사업적으로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프로답게 못했다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거의 정확해요. 거의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도 되는데요. 한번 수원수당 지급률을 볼까요? 아까 35% 이내에서만 준다고 했죠. 그죠? 35%를 넘는 회사가 없죠? 근데 뚝 떨어지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 IFC가 뚝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 이 통신회사거든요. 통신회사는 본질적으로 이걸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선화를 갖고 쓰면 유선화는 그냥 본사에서 제품 만들어서 공급해줘버리면 우리가 그걸 이제 전달하고서 그 마진을 갖고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통신회사들은 통신을 상품을 판다고요. 그럼 통신회사로 들어가고 통신회사에서 또 이 회사로 또 주는 마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다 보니까 많이 못 풀어준다고요. 통신회사들은 다 20몇 프로 선에서 다 머물러고 있다가 17%를 주는 회사도 있어요. 상당히 이제 그 수당을 적게 주는 거죠. 1인당 연간 매출을 한번 볼까요? A에서는 100만원, H 130만원, 111만원, 여기 애터미가 27만원이잖아요. 이건 상당히 많네죠.
이렇게 돼 있고 유산한 46만 원. 유산화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통 제가 보니까 한 4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1인당 매출이라는 건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부담이 엄청 크다는 얘기죠. 저만치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엄청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적으냐 하면은 왜 적을 것 같아요? 네? 싸서 적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 회사는요 그냥 신분증만 달라고 한다고요. 쭉 걸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자로서 걸려진 사람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그 전체를 나누다 보니까 적은 거예요. 실제로는 많은데 그게 된다는 거죠.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율 비율,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A사는 44%를 받는, 이게 100명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 100명 중에서 44명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23명, 이건 좀 적죠. 51명, 61, 이건 엄청 많죠. 이 사람은 7.1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35%라는 파이 있잖아요. 파이는 뻔해요. 이렇게 이제, 나는 이게 30%라는 파이라고 하면, 이걸 갖고 몇 명이 나눠가느냐를 보여줄 수 있다고요. A사는 몇 명이 나눠가죠? 그리고 이제 유니시티는 51명, IFC는 61명, 우선은 7명이 나눠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받아가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적은 사람이 나눠갔기 때문에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결국은 이 수당하고 직결된다고요. A사가 유선화보다 2배 넘게 팔잖아요. 그죠? 1인당. 근데 수당을, 상위 1% 수당을 보면 절반도 안 되지.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작게 많이 나눠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H사라든지 여기는 좀 많이 팔다 보니까 그래도 많네요. 그죠? 여기서는 보니까 이 애터미는요, 열심히 상위 1%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전체 사업자 중에서 상위 1%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상위 1%에 올라가도 얼마를 받아요, 연봉이? 이게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에요. 2,500 중소기업 직원 정도의 월급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때 그 회사의 수당 구조를 금방 알 수 있다고요. 막 우리 회사 돈 버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 딱 보여주라고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려요. 여긴 더 하네, 그죠? 여기에서는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상위 1%에 올라가도, 꼭대기 1%에 올라가도 연봉이, 이제 이 회사의 사업자들이 막 데모를 한 적이 있는데 사진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사의 그 고급 리더, VIP 리더들도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막 떠들었어요. 이걸 이제 열심히 보여주는 거지. 유선화 엄청 높죠. 적은데도 엄청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냥 상위 프로가 받아가는 퍼센트고요. 여기 상당히 높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짚어주려고 넘어갈게요. 지금 통신상품 다단계에 대해서 말이 많죠.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회사가 이제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부영단 말기하고 이 비싼 요금제로다가 사회 취약계층한테 판매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160만 원을 넘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4개 회사를 갖다가 이제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BI솔루션은 아이솔루션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서 이제 폐업을 해버렸어요. 3개사가 남아있는데 현재까지요. 201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139개 회사 중에서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21개 회사예요. 많죠? 15%를 차지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제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시민단체라든지 국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엄청나게 질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SK텔레콤하고 지금 통신 3사가 있죠. SK텔레콤, KT, LG 플러스가 있는데 SK텔레콤하고 KT는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올해 안에 정리를 하겠다. 이제 다단계 방식으로 이제 상품 공급 안 해줘야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전면 중단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냥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LG 플러스가 자기들도 이제 내년 1월쯤에 와서 안 한다고 했다가 좀 말을 바꿨어요. 이제 회사 대표이사를 갖다가 국정감사를 불러냈더니만은 이제 이메일로다가 이제 우리도 정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정감사 따로 이제 본부장인가를 불러냈더니만은 나와서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바꿨어.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또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올해는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통신net 쪽 회사들이 이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다단계 좀 BNS를 좀 세우려고요. 나머지 회사는 지금 업종을 전환할까 도대체 어디로 전환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방문 판매 방식으로 돌릴까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태고요.
지금 IFCI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그 벤이라고 해갖고 왜 그 카드 단말기 카드 쓰고 있는 그걸 아마 지금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되었다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 문제 가지고서 막 그 인터넷에서 막그 이제 네트워크 하는 분들끼리 논쟁이 막 벌어졌었어요. 무슨 논쟁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사실 그동안 이 통신 네트워크 하는 분들이 이 일반 우리 이제 유선화 같은 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갖다가 물류라고 해갖고 막 폄하를 했거든요. 물류는 안 된다. 물론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이미 시대를 끊어 일이 막 폄하하니까 이런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물류 있는 사람들이 막 통신 네트워크를 갖다가 막 그냥 또 이제 공격을 해댄 거예요. 막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꼭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로서의 가치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파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회사가 무너지면 뭐 그 회사 사람들이 그 회사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은 같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까지 팔던 제품이 딱 중단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저분들 어떻게 합니까? 저분들 누굴 믿고 샀냐면 전부 다 신뢰할 회사를 믿고 했는데 그건 공중에 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우리가 좀 앞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트워크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네트워크의 이미지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N그룹 가입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참 그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NOC가 이제 팀을 만들어서요. 그 저기 선릉에서 그 이제 예식장을 하나 빌려갖고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그룹을 만들자, 팀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한꺼번에 가입하자. 그래서 한 회사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회사를 가입하자. 순번을 막 바꿔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머지 사람들 밑에 막 채워주니까 12개월 정도 되면은 12주 정도 되면 최고직급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해갖고 막 그냥 한 5개, 6개 되면 동시에 막 가입했다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 유선화 같은 데는 이제 들어올 수가 없고 이제 그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조그만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거기 이제 그 많이 몰려든 사람들은 나이 좀 연세 드신 우리 같은 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막 반품 사태가 벌어지고요. 지금 어느 회사는 이 회사를 막 고소해버리고 해야 됐던 이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어리석인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텐데 어떻게 저런 데 끌려 들어가가지고 몇백만 원씩 그냥 투자하고 이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 접근해온다든지 그러면 그냥 당신이 하라고 하고 빠지기로 합니다. 오상급 파파라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네트워크 안티 다단계 카페에서 노골적으로 지금 이제 이걸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도 몇 년 전에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소아 백반증을 갖다가 올려놨다가 보건당국에 걸려 들어갔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안티 활동을 카페 중심으로 과대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 같은 데서 당국에 적극적으로 막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걸리면요, 이거 그냥 몇백만 원 이제 그냥 벌금 나는 건 그냥 우습고요. 잘못하면 이제 우리 자격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회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리더님들이 올려놓은 그런 이제 SNS 자료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갖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빨리빨리 다 내려버리십시오. 언제 어떻게 누가 그걸 해갖고 신고해버리면 그냥 들어가 버린다고요. 이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판매 가격 규제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게 있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아메이가 이제 재판매하는 가격을 갖다가 이제 규제를 벌였어요. 사업자가 제품을 회사로부터 받아갖고 소비자한테 그냥 팔 때 나는 이제 10,000원에 샀는데 이걸 갖다 9,000원에 판다든지 8,000원에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메이가 그걸 그렇게 더 싸게 파는 걸 갖다 규제해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공정거래를 해친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규제하면 안 된다. 더 싸게 파는 건 그냥 막을 수 없다. 막지 말라고 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아메리카가 불복해갖고 법원한테 제소를 했어요. 근데 10월 19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저는 책에다 이 내용을 쓰면서 이걸 재판매 가격을 갖다 규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갖다가 그냥 말살시키는 거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존재 자체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규제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책에서 써놨는데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규제하는 건 규제를 못하게 하는 거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지금 우리 회사는 뭐 이제 뭐 사재기를 해갖고 덤핑으로 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왜 그 많은 회사들이 막 사재기 갖고 막 그냥 이제 중고시장에 막 팔잖아요. 그죠? 이걸 규제를 못할 상황이 왔다는 거죠. 이제 가격이 엄청 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더님도 좀 이런 건 좀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큰 생각이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예보코리아가 갑작스럽게 폐업했다가 예보코리아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그 식품을 건강식품을 갖다 이제 취급하는 회사인데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도 유타주에 있는 회사거든요. 작년도에 우리나라 들어왔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그냥 일방적으로 폐업을 해버렸어요. 거의 사업자가 한 10,000명 정도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 예고도 없었어요.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전혀 몰랐대요. 임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사업자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 그냥 일방적으로 딱 폐업하고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업계에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은 이런 일이 사실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회사, 튼튼한 회사,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현재 그 떠오르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놨고요. 네트워크 시장의 전망 과제 이제 이걸 말씀드리자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트워크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그런 결과를 보고서 예측하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은 뭐 2년 안에 우리나라 소매 시장의 50%를 뭐 네트워크가 차지할 거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 뻥이에요. 불가능한 얘기고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성장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우리가 보통 한 10%, 14% 성장하는 거니까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이제 어느 분들은 네트워크 시장은 이미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뭐 별로 어렵지 않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전체 등록된 사람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제 우리 유선화에서 뭐 이미 이제 뭐 많은 리더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들어가서 뭐 이미 늦었잖아요. 이런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선화에서 지금 얼마든지 역전되는 그런 이제 보상제도 플랜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이제 누구나 다 네트워크를 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핸드폰은 당연하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옛날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네트워크도 이제 당연하게 그 생각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지속적인 성장과 일본화 현상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화정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요, 열정을 가지고 어떤 기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 세계적인 분위기라든지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데 오래 가고요. 지속적인 성장은 이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동안에 우리 네트워크 문화가 잘못된 문화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보통 우리 리더님들이 나가서 아까 이제 우리 김주희 리더님 제가 강의하는 거 유심히 들었는데요. 이미 사람들이 네트워크 하면 많이 이제 그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냄새를 보여주는 순간 사람 딱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희 리더님 그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냄새를 안 보여주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사람들은 뻥쟁이고 무슨 꿈만 꾸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 이상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제도적인 정책은 안 돼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까 안치원 선생님도 강의하셨는데요. 정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줘야 된다. 정확한 방법으로. 절대 편법을 쓰지 마시고요. 사재기하지 마시고요. 비방하지 마시고요. 다른 네트워크 너무 비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뻥튀기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사업을 해줄 때 사람들은 이제 네트워크를 인정하게 될 거고요. 이런 문화가 정착될 때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유선화 코리아의 성장 가능성. 이건 아까 우리 안치원 선생님 자세히 얘기해 주셨죠. 사실 유선화 코리아는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 단계. 제가 8년 전에 들어왔지만 8년 전이나 지금이랑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시작 단계인데 아까 안치원 선생님도 그런 얘기, 다른 네트워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은데 왜 그 정도밖에 돈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유선화 코리아가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 좋은 회사를 갖고 우리가 이 정도밖에 성장을 못 시켰다는 건 우리 이제 리더들의 어떻게 책임일 수도 있고 우리 사업자들의 책임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 다른 허접한 회사들, 제가 다른 회사들 이렇게 마케팅 같은 거 많이 들어보거든요. 다른 허접한 회사들도 엄청나게 빨리 성장해가는데 우리 유선화는 이 좋은 회사를 가지고 왜 이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회사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 사업자도 같이 고민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만 해결되면 유선화가 지금 폭발할 거라고 생각돼요. 엊그제 제가 이제 목요일날 본사에서 유선화 초창기에 사업을 했던 분하고 지금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유선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전혀 사재기를 일으키지 않는 회사로서 이 정도 성장한 거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성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유선화 정말 가장 정직하거든요. 제가 유선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항상 이런 얘기예요. 가장 고지식한 회사다. 가장 정직한 회사를 표현하는데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래 가고 오래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선화 코리아가 성장한다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이제 우리 그 김명순 의원님이 소개해 주신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저자가 네트워크에서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시점이 있을 때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녹음 테이프 있잖아요.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갖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파트너한테 그걸 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자기 수입이 1년에 12억까지 올라갔다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유선화가 반드시 유선화도 그런 어떤 툴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저자가 쓴 게 바로 각 회사가 그런 툴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가장 단순하게 복제시킬 수 있는 툴이 있을 때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그 가장 단순하게 복제시킬 수 있는 툴이 무엇이냐고요. 이거를 찾는 순간 우리 유선화는 폭발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치버스 분이 그 요즘 풀고 계신 40플랜 있잖아요. 이게 그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필드에서 진짜 그걸 적용해보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저도 해보니까 제가 전에는 한 사람 사인을 받기 위해서 약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사업 설명을 해야지만 사인을 받았는데 지금 30분이면 되더라고요. 30분이면 할 사람 한 사람 딱 구분이 되는 게 바로 40분인 것 같아요. 40분에 풀으면 30분도 안 걸려요. 한번 요걸 우리 한번 우리는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유선화 코리아를 갖다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전혀 사재기 시키지 않고 엄청나게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멀리 왔네, 그죠? 이 그림 옛날에 많이 보셨죠? 우리 리더님들 달리실 준비 되셨죠? 네. 사실 이제 연말이 왔거든요. 연말이 왔는데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달리실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유선화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툴들이 있습니다. 좋은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번 달리시라고요. 멋지게 유선화 안에서 나만의 조직을 이루시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는 목적은 결국 내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10년, 20년 돼도요. 수입 안 만들면 있을 이유가 없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결국 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만들어야 수입이 되기 때문에 조직 만들고 수입 만드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자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 반드시 유선화에서 수입 만드시고요. 조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리더베스트가 갖고 있는 그런 툴들, 문화들 잘 활용하셔서 마음껏 성장하시는 그런 리더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